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유캐스트.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케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경제 유캐스트는 경제 상식과 경제 이슈를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이고요. 뭐 경제 상식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디서 녹음을 하고 있죠? 예, 네이버 파트너스 케어 종로에서 좀 하고 있는데 네. 시설이 역시 좋아요. 네. 네이버님 감사합니다. 예. 네. 그동안 계속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저희가 책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통해서 위기가 온다는데 그래도 경제는 쉬어야지라는 이제 책을 만들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텀블벅을 검색을 하시고 뭐 경제는 쉬어야지 아니면은 뭐 경제 유캐스트 경제 상식을 검색을 하시면 핑크색 분홍색 썸네일에 이제 그 저희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이제 좀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찾아서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딩은 2월 12일까지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브렉시트예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요. 당시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지만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결정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국 내부에서도 정치 갈등이 꽤나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영국 현지 시간으로 1월 31일 오후 밤 11시에 이제 영국이 47년 만에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 찬반 국민 투표를 진행한 후에 지금까지 3명의 총리와 2번의 선거 국민 투표를 거쳤어요. 기나긴 과정이었죠. 총리가 3명. 예. 네. 그렇죠. 브렉시트 찬반에 대한 의견이 뭐 한쪽으로 이제 막 쏠리지 않고 양쪽이 좀 팽팽하다 보니까 더 이거를 합의를 하기가 좀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사실 브렉시트 이제 찬반 국민 투표를 추진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는 투표 결과가 브렉시트 반대, 즉 유럽 연합에 잔류할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이 투표를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예상을 뒤엎고 이제 브렉시트를 하기로 이렇게 그렇죠. 결과가 나왔었죠. 브렉시트 찬성이 52%였고 유럽 연합의 남자라는 의견이 48%였다고 그때 합니다. 그 외신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이 What have we done? 그랬잖아. 네.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찬성한 측도 그렇고 찬성한 측도 설마였었고 반대하는 측은 정말 안 되는데 큰일 났다라는 우리가 도대체 이거 뭘 하는 거지라는 그런 자책거리는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당시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브렉시트 반대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사실 데이비드 캐머런은 유럽 연합에 잔류하자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 찬성 결과가 나오니 이제 그 총리의 자리를 테레사 메이 전 총리에게 물려줬죠. 같은 그건 아니긴 한데 예전에 오세훈 시장도 무상급식을 놓고 투표를 했다가 그냥 그 퇴장하셨죠. 국민 투표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숨겨진 그런 표가 많기 때문에 데이비드 캐머런 이후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이제 브렉시트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테레사 메이가 이끈 선거에서 보수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를 하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번번이 의회에서 거부당했어요. 결국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제 물러나게 됐죠. 결국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이 이제 2019년 7월에 영국 신임 총리로 지명이 되었고요. 조기 총선을 통해서 보리스 존슨이 이끈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드디어 브렉시트 합의안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브렉시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갑자기 영국과
유럽의 경제, 정치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으로 무역과 이동, 이민 등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뭐 기존 조건을 유지를 하고요. 기업 무역이나 유럽인들이 뭐 영국과 EU, 유럽 연합을 오고 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12월 31일까지는 무역 영국인 및 뭐 유럽인들의 이동 등을 이제 계속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까지는 EU의 같은 공동체로서 뭐 EU에서 정한 관세나 통관, 이민자들의 체류 조건 등이 이제 뭐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영국과 EU가 다시 새롭게 협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고 12월 30일이 된다면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겠죠.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EU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BBC에서는 지금 당장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부분 7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유럽 의회에서 영국인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리고 영국 총리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참석을 중단하게 되고요. 영국은 또 지금부터 독자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국인 여권 색깔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EU의 여권 색깔이 원래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리고 브렉시트 기념 50펜스, 기념 주화를 발행을 하고요.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부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독일은 자국인 범죄자를 영국이 요청을 하더라도 영국으로 송환하지 않게 됩니다. 예. 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큰 궁금증이긴 하죠. 하나의 큰 운명 공동체였다가 분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영국과 EU 양쪽 다 뭐 전체 경제 규모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EU가 영국을 잃는 거는 미국이 텍사스를 잃는 것과 동일하다. EU가 큰 패배를 했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텍사스랑 비유를 한 거는 미국에서 텍사스 주가 경제 규모로 2번째로 큰 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EU에서 독일에 이어 2번째로 경제 강국이에요. 또 EU의 분담금 비중도 영국이 12%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EU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이제 영국의 그 12% 목을 내년부터는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영국은 올해까지 분담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EU의 가장 큰 걱정은 뭐 이런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은 아닐 거예요. 영국이 EU에서 첫 번째로 탈퇴하는 이제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EU를 탈퇴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우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경제가 어렵다거나 EU에 남는 게 더 손해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좀 경험이 없었으니까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표본이 또 주어졌으니까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 사태에 맞았을 때 그때 이제 그렉시트라는 말이 되게 좀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리스가 EU를 탈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결국에는 탈퇴를 하진 않았고 EU에서도 좀 많이 이런 걸 봐주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EU를 이제 한 국가가 탈퇴를 하면은 연이어서 또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탈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영국이 탈퇴를 했죠. 뭐 하지만 EU뿐만 아니라 영국도 좀 손해이긴 합니다. 영국은 EU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요. EU 국가 내에서는 관세와 규제 등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무역을 했었거든요. 수출의 45% 그리고 수입의 53%를 EU에 의존했습니다. 영국과 EU가 앞으로 뭐 무역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된다면 영국은 수출에 그만큼 불리하게 되겠죠. 영국은 EU 외에 또 다른 국가와도 무역 협상을 새롭게 다시 진행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도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좀 약간 관심이 있기는 해요. 새롭게 다시 협상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앞으로의 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U를 탈퇴한 첫
국가 첫 사례다 보니까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잘 몰라요. 이게 뭐 또 세웅지마라고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죠. 진짜 어떻게 될지는. 맞아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예측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요새 최근 난민 문제가 좀 많이 심한 가운데 있는데 독일이랑 프랑스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영국은 또 그런 거에서 손을 좀 떼게 되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게 또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한 면이 좀 영국 사람들이 EU를 탈퇴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이유 중 하나기는 했었어요. 뭐 물론 절반은 EU 잔류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또 왜 절반은 EU를 탈퇴하고 싶었는지 좀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뭐 간단하죠. EU에 남아봤자 별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브렉시트 전부터 영국은 EU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였다고 합니다. 아싸, 요즘 별로. EU 전에 유럽 경제 공동체인 ECC라고 있었는데 이때도 영국에서는 ECC 잔류 여부를 국민투표로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67%가 잔류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ECC를 나가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러한 국민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ECC에 계속 할지 안 할지 뭐 이러한 의구심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분담금 때문이라고 해요.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90억 파운드, 한화로 약 6.2조 원을 냅니다. 꽤 많이 내죠? 영국이 근데 EU로부터 받는 예산 규모는 12번째라고 해요. 돈을 많이 내는데 받는 건 적게 받으니까 좀 손해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사실 영국은 유럽의 다른 국가보다 약간의 우월주의가 좀 있어요. 그렇죠. 세계를 한번 호령했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좀 있죠. 네, 대영 제국 뭐 약간 이러한 자존심도 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피해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당시 경제력과 군사력도 막강했었죠.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뭐 연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영국은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한번 대장 노릇을 해볼까? 약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유럽 국가들과 여러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전쟁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였고 막 누가 뭐 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잘 해보자, 일어나 보자 이러한 입장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이 겹치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많이 내는데 그런데 대장 노릇도 못하고 정작 EU는 독일이랑 좀 프랑스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사실상 이게 독일이 많이 좀 득을 좀 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EU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영국은 사실 유로화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와 독일이랑 프랑스에 비해서 영향력이 낮은 거는 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는 해요. 약간 좀 기회주의적 속성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이외에도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은 뭐 동유럽 이주민이라던가 뭐 시리아 난민 문제 등 때문에도 EU를 탈퇴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앞으로의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앞으로 EU와 또 다른 국가와 새롭게 무역 협상을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정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EU 탈퇴가 이제 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또 이제 또 독립 얘기가 더 슬근슬근 나오고 있고 자칫 나라가 또 쪼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많은 일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인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